여러분은 만약 내일 당장 회사에서 은퇴를 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팔아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은 살고 있는 집을 줄이거나 땅을 팔겠지만 그 돈을 몽땅 주식시장에 넣는다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삼성화재라는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그는 은퇴와 동시에 자신의 머리를 빡빡 깎고 골프를 끊고 심지어 살고 있던 집과 사놓은 땅까지 전부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액의 돈을 들고 은행 예금으로 간 게 아니라 변동성이 심하다는 미국 주식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고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계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놀랍게도 원금은 2배 가까이 불어나 12억 원이 됐고 매달 숨만 쉬어도 600만 원이 통장에 꽂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중산층 가장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어떻게 해킹해서 완벽한 자유를 얻었는지에 대한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박경식 작가님은 솔직했습니다. 자신은 주식 고수도 아니고 특별한 정보통도 아니며 그저 평생 월급만 받으며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자 은퇴 자산이라곤 퇴직금과 집 한 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나가면 과연 내 몸의 주인으로 살 수 있을까?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체면치레를 하느라 돈을 쓰면 결국 내 노후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머리를 깎는 것이었죠. 남에게 보여지는 나를 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득했던 수백 권의 책들을 전부 버렸고 돈이 많이 드는 골프 회원권과 모임을 싹 정리했습니다. 은퇴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적은 바로 고정 지출입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줄이지 않으면 답이 없는데 특히 골프는 4명이 팀을 이뤄야 하고 내기도 하니까 돈도 깨지고 마음도 상하는 최악의 취미라고 판단했죠. 대신 그는 헬스장에서 PT를 받으며 운동을 시작했고 영어 공부를 하고 글을 쓰는 생산적인 취미를 가졌습니다. 돈 먹는 하마였던 취미를 돈 안 드는 취미로 바꾸면서 가장 먼저 마음의 부채와 불필요한 지출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아끼는 것만으로는 은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쓸 수 있는 현금 파이프라인이 필요하죠. 그와 아내가 계산해본 한 달 적정 생활비는 500만 원 여유 자금까지 합쳐 월 6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서 매달 꼬박꼬박 만들어내느냐인데 그는 자신이 가진 자산 목록을 냉정하게 뜯어봤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노후 주택을 지으려고 사둔 땅 200평, 그리고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부동산을 은퇴의 최후 보루로 여깁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는 믿음 하나로 꽉 쥐고 안 놔주죠. 하지만 그는 부동산을 죽어있는 자산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집은 매달 내게 10원도 주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보유세, 재산세 같은 세금만 계속 나가는 구조라서 자산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격 따지지 말고 무조건 팔아주세요. 현금화하겠습니다. 여주 땅을 헐값에 넘기고 살던 아파트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상의해 보증금 있는 월세로 옮겼습니다. 집을 판 돈과 퇴직금, 그리고 명예퇴직금을 다 합치니 약 8억 원이라는 은퇴자금이 현금으로 손에 쥐어졌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겁이 나서 은행에 넣어둡니다. 기껏해야 이자 2~3%를 받으며 안도하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그 돈은 서서히 녹아내리게 되죠. 박 작가님은 은퇴 2년 전부터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내가 잠을 자고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도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줄 대상은 전 세계 1등 기업뿐이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바로 미국 시장의 S&P 500입니다. 그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IRP 계좌로 옮기고 나머지 현금 자산도 모두 달러 자산 기반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딱 2가지 목표를 세우고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하나는 자산의 증식이고 또 하나는 매달 쓸 생활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원금을 까먹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밤에 잠도 못 자고 차트만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그는 자본의 성격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성장할 녀석과 내게 밥을 먹여줄 녀석을 나눈 것이죠. 전체 자산의 50%는 S&P 500지수 추종 상장지수 펀드, 즉 ETF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공부로 확신한 겁니다. 나머지 자산은 매달 따박따박 배당을 주는 상품인 커버드콜, ETF와 채권 혼합형 상품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월 600만 원을 만드는 비밀 병기이자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은퇴를 시작한 그는 정확히 그해 2월에 모든 자산을 ETF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2차 전지가 폭등하고 테마주가 날뛰는 장세였습니다. 주변에서는 S&P 500 같은 거 사서 언제 부자 되냐, 2차 전지를 샀으면 몇 배를 벌었을 텐데 바보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테마주는 급등하면 기분이 좋지만 급락하면 지옥입니다. 은퇴 자금은 한번 잃으면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목숨 같은 돈이기에 도박을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는 묵묵히 시장지수 전체를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은퇴 3년 차인 지금 성적표는 어떨까요? 그가 처음에 투자했던 S&P 500 관련 자산은 수익률이 무려 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불어나는 기적을 맛본 거죠. 더 놀라운 건 매달 생활비로 600만 원씩 썼는데도 자산이 줄어들기는커녕 12억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보통 은퇴자들은 곶감 빼먹듯이 원금을 헐어서 쓰다가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는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박 작가님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기른 셈입니다.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고 거위가 낳은 알만 꺼내 먹어도 거위 자체가 무럭무럭 자라서 더 큰 거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순간이죠. 그는 자신의 투자 철학을 농사에 비유하곤 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좋은 기업들의 묶음인 ETF에 돈을 심어놓고 시간이라는 비료를 주며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3년 동안 시장이 늘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달은 자산이 5% 넘게 빠지기도 했고 폭락장이 와서 공포에 질린 날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버틴 맷집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소나기가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나기가 올 때 밖에서 뛰어다니면 옷만 젖습니다. 그냥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매달 배당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들어오니까요. 그가 공개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 ARP 계좌에서는 안전자산 30% 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권이나 예금을 섞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규제지만 그는 이것도 활용했습니다. 채권 혼합형 ITF나 미국 국채를 적절히 섞어서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내는 구조를 짰습니다. 그리고 개인 연금 계좌와 일반 계좌를 분리해서 각각의 목적에 맞게 세금 혜택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는 은퇴를 앞둔 후배들에게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퇴직금 받아서 덜컥 치킨집 차리거나 상가 사지 마라. 상가는 공실나면 관리비 내야 하고 세금 내야 하고 팔고 싶을 때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가 되기 쉽다. 반면에 미국 주식 ETF는 언제든 팔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스마트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틀 뒤에 현금이 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환금성 면에서 부동산은 주식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당신이 운 좋게 상승장을 만나서 그런 거 아니냐. 앞으로 10년 동안 박스권에 갇히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주식 다 팔고 손가락 빨아야 하는 거 아니냐. 박 작가님도 그런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의 절반은 성장을 위한 곳에 두지만 나머지 절반은 지수가 오르지 않아도 돈을 주는 고배당 커버드콜 상품에 배치해 둔 것입니다.
커버드콜은 주가가 크게 오를 때 수익이 제한되지만 주가가 횡보하거나 약간 떨어질 때는 방어력이 좋습니다.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받아서 배당을 주기 때문에 주가 상승분이 없어도 연 10%대 분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가 투자한 미국 빅테크 커버드콜 상품은 기초 자산인 기술주들이 6% 정도 오를 때 매달 1%가 넘는 배당금을 현금으로 줍니다. 1년으로 치면 12%가 넘는 현금 흐름이죠. 지난 12월 17일에 그의 통장에 찍힌 내역을 보면 이 상품에서만 약 298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매달 월급처럼 이 정도 돈이 들어온다면 노후의 불안은 사라집니다. 물론 모든 자산을 커버드콜에 넣는 건 위험합니다. 원금 자체가 서서히 깎일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성장형인 S&P 500과 나스닥을 든든한 중심축으로 잡고 배당형을 위성으로 뒀습니다. 이 황금 비율을 찾기 위해 그는 은퇴 전 2년 동안 단돈 100만 원으로 수많은 실험을 거쳤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7억 8억을 들이부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100만 원으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달에 만 원이 들어오는지, 시장이 폭락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걸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투자의 근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그는 이제 돈 걱정 없이 1년의 절반은 해외에서 합니다.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집트 같은 낯선 곳을 여행하고 동남아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서핑을 배웁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인의 삶을 사는 거죠. 직장인 시절에는 꿈도 못 꿨던 장기 여행을 떠나도 한국에 있는 그의 자산은 밤새 미국 시장에서 일하며 주인이 여행 경비로 쓸 달러를 부지런히 벌어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아닐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박 작가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섣부르게 따라했다가 큰 손실을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중간에 무서워서 다 팔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성공의 핵심은 종목이 아니라 마인드에 있습니다. 하락장을 견디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단순한 깡따구가 아니라 공부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과거 100년 동안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수많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상향했는지, 그 역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해야만 공포의 순간에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 작가님은 은퇴 자금이 자신의 목숨줄이었기에 누구보다 처절하게 공부했고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는 어떤 자산이 들어있나요? 혹시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는 텅 빈 상가나 언제 오를지, 기약 없는 지방의 아파트 한 채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시대가 바뀌면 생존의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땅 부자가 최고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유동성이 없는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짐이 될 뿐, 우리에겐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이제 박 작가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비율별로 쪼개서 관리하는지 그 디테일을 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초보자가 당장 따라할 수 있는 1단계부터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실제 계좌 운영의 팁과 여러분이 은퇴 5년 전부터 반드시 해봐야 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지도가 바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거창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최소한 10억 원은 있어야 은퇴할 수 있다는 말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죠. 하지만 박 작가님의 접근법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는 은퇴 자금을 운용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일종의 모의고사 과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바로 단돈 100만 원으로 시작하는 미니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것은 1억 원을 운용하기 위한 예행 연습과도 같죠. 100만 원을 가지고 전체 자산처럼 쪼개보는 겁니다. 30만 원은 S&P 500에, 30만 원은 나스닥에, 나머지 40만 원은 배당을 많이 주는 커버드콜에 마치 10억 원을 굴리는 것처럼 진지하게 배분합니다. 그리고 매달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한 달에 만 원이 들어온다면 1억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계산이 섭니다. 이 감각을 익히는 것이
이론 공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투자 성향을 알게 됩니다. 주가가 1%만 빠져도 심장이 벌렁거리는지, 아니면 배당금 들어오는 재미에 하락장을 즐기는지, 자신의 멘탈 근력을 테스트하는 비용치고는 아주 저렴하죠. 박 작가님은 이 테스트를 은퇴하기 5년 전부터 직장을 다닐 때 반드시 해보라고 강조합니다. 월급이라는 확실한 현금 흐름이 있을 때 실패해야지 퇴직금을 다 털어놓고 나서 실패하면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의 핵심 전략인 자산 배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는 성장형 자산과 배당형 자산의 비율을 자신의 나이와 성향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기술이라 말합니다. 젊을수록 성장에, 은퇴가 가까울수록 배당에 무게를 둡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장 생활비가 급한 은퇴자라면 매달 현금을 주는 커버드콜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소득이 있는 50대 직장인이라면 자산을 불려줄 S&P 500의 비중을 높여야겠죠. 박 작가님은 이를 부동산 임대업에 비유합니다. S&P 500을 산다는 건 강남 빌딩을 사는 것과 같고, 커버드콜을 사는 건 월세 잘 나오는 오피스텔을 사는 겁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는 걸 원하면 빌딩을 사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쌀을 사야 한다면 월세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는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섞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으로 S&P 500이라는 건물을 샀더니 3년 만에 건물값이 6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동시에 월세가 잘 나오는 종목들을 배치해 두었기에 건물값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6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없이 건물주처럼 사는 방법이며 세입자 관리나 건물 수리 걱정 없는 깔끔한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젖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집을 팔고 주식을 한다는 게 미친 짓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황금성을 따져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부동산은 치명적입니다. 집을 내놓아도 1년 넘게 안 팔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급매로 던지면 시세보다 뚝 깎아서 팔아야 합니다. 게다가 복비라고 부르는 중개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따지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ETF 주식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1,000만 원이 필요하면 딱 1,000만 원어치만 팔면 되고, 1억 원이 필요하면 1억 원어치만 팔면 그만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이 유동성이야말로 은퇴자에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아프거나 자녀 결혼 같은 목돈 들어갈 일이 생겼을 때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으면 흑자 부도가 날 수 있지만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은 언제든 우리를 지켜줍니다. 물론 주식 시장에도 치명적인 약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투자자의 심리가 무너질 때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워런 버핏 흉내를 낼 수 있지만 폭락장이 오면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팔고 떠납니다. 박 작가님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을 강조합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전 세계가 망할 것 같았지만 결국 시장은 전고점을 뚫고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위기를 먹고 잘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는 하락장이 오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월세로 더 많은 지분을 살 수 있는 세일 기간이죠. 배당금은 주가가 떨어져도 꼬박꼬박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싸진 주식을 더 사 모으는 재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수량을 늘려놓으면 상승장이 돌아왔을 때 자산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리 효과를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3년 만에 자산을 2배로 불린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비결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은 자유를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박 작가님은 돈을 벌어서 시간을 샀다고 말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해 쓰는 시간입니다. 그는 1년의 절반을 해외에서 여행하며 보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앞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필리핀의 푸른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비용은 그의 아바타인 자산이 벌어줍니다. 과거에는 퇴직하면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거나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부를 창출하고 삶을 즐기는 새로운 은퇴 인류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은퇴를 앞둔 후배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준비 없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지 말라고요.
회사라는 울타리가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때이니 그때부터 치열하게 금융 문맹을 탈출하라고 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 막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불안과 공포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설렘과 자유로 채울 것인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박 작가님의 이야기가 특별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아껴서 만든 현실적인 대안이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샀거나 유튜브로 경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을 따라하지 않는 주관입니다. 옆집 철수가 2차 전지로 돈을 벌었다고 배 아파 말고 뒷집 영희가 아파트로 돈을 벌었다고 부러워 마세요. 나에게 맞는 옷을 찾아 입는 것이 투자의 정석입니다. 오늘 소개한 전략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 깔고 앉은 자산을 흐르는 자산으로 바꿔라. 둘째, 성장형과 배당형 자산을 적절히 섞어라. 셋째, 소액으로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이 모든 투자의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남의 말만 믿고 묻지 마. 투자를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작은 불씨가 되어 막막했던 노후가 기대되는 미래로 바뀌길 바랍니다.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고 당당한 선장이 되어 항해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삼성맨의 위대한 반란을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ETF 종목들과 세금을 아끼는 절세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